유산만 받으면 되지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 순간부터 시작된 눈빛만의 처절한 싸움. 어머님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시네요. 혹시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선미야, 도대체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가시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 경찰을 불러주세요. 과연 할머니는 눈빛만으로 모든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낡은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2층 집. 오래된 벽돌담 너머로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창문 너머 침대에 누워 계신 정옥자 할머니. 73살의 그분은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말 한마디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시죠. 하지만 그분의 눈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로 세상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옥자 할머니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언니야. 며느리 한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43살의 선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이제 3년째. 처음엔 정성스럽게 간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고 있었어요.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어머니 간병하고 있지. 전화를 받으며 선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실과 거실 사이엔 얇은 벽 하나뿐이었어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소리는 고스란히 침실까지 전해졌습니다. 간병, 솔직히 말하면 지겨워 죽겠어.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리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어서. 옥자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귀는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선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아, 그거 말이야. 그 순간 옥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 정리되면 난 여기 안 붙어 있어도 되거든. 유산만 받으면 되지 뭐. 선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장사꾼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어차피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잖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비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집값이랑 적금까지 합치면 꽤 될 거야. 옥자 할머니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유산을 남길 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가 한숨을 푹 쉬며 일어나는 기척이 났어요. 옥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0년째인 며느리 선미. 아들 민호와 결혼할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손자 손녀들 키울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도와주었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선미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옥자 할머니에겐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선미의 웃는 얼굴도 정성스럽게 차려온 죽도 자상하게 등을 쓸어주는 손길도 모든 것이 가짜 같았습니다.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선미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옥자 할머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선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느끼지 못했을 미묘한 변화였지만 이제 옥자 할머니에겐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에휴, 또 이러시네. 억지로라도 드셔야 약도 드실 수 있어요. 선미가 다시 숟가락을 들이밀었지만 옥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거부의 표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46살의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회식 없었어? 선미가 급히 죽그릇을 정리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취소됐어. 어머니는 어떠셔? 민호가 침실 문 앞에서 묻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언가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밥 잘 안 드시고. 선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침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눈빛만으로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멀리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제 옥자 할머니에겐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눈빛만으로 모든 걸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옥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오던 날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던 옥자 할머니를 민호가 데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때 민호의 목소리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선미도 처음엔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쓰러지신 후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처음 몇 달간은 선미가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해 주었습니다. 밤새 지켜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몸을 닦여드리고.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호야, 어머니 간병이 생각보다 힘들다.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셔야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럼 요양원은 어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선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가족이 모셔야 해.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효자로 소문난 그였거든요.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새벽 3시 옥자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종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선미가 깨어났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신 거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선미가 일어났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모든 소리에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선미가 빨대를 입에 대주었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좀 일찍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깨우시면 내일 또 피곤해져요. 옥자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예전의 선미라면 괜찮아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아니죠? 라고 먼저 걱정해 주었을 텐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약은 챙겨드렸어? 네, 아침에 드릴 거예요. 선미야, 고생이 많아.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부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옥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의 관계마저 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민호가 출근하고 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선미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 돌리는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왠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선미가 침실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질문 같았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눈을 깜빡여 답했습니다. 예전에 민호가 정해준 신호였어요. 눈을 한 번 깜빡이면 네, 두 번 깜빡이면 아니오였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미역국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것도 못 드시잖아요. 할머니가 두 번 깜빡여도 선미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점심시간 선미가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자, 드세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옥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선미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또 이러세요? 식으면 맛없어져요. 음. 할머니가 작은 소리를 냈지만 선미는 듣지 않았어요. 됐어요, 됐어. 안 드실 거면 말고요. 그릇을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뜨거워서 못 먹는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후가 되자 방문 간호사 박윤자 씨가 왔습니다. 60살의 윤자 씨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방문 간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경험이 많아서 환자들의 미묘한 변화도 잘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자 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윤자 씨를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유일하게 자신의 신호를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혈압부터 재볼게요. 윤자 씨가 혈압계를 감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옥자 할머니가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내라는 뜻이었어요. 아, 그래요? 무슨 걱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으로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윤자 씨도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며느리분과 관련된 걱정인가요? 옥자 할머니가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 선미가 차를 가져오며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수고하세요. 차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잘 모시고 계시네요. 윤자 씨의 칭찬에 선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가족인데요. 선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진심은 없었어요. 윤자 씨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옥자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옥자 할머니는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부부의 대화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별일 없었고요. 선미의 대답을 들으며 옥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눈빛만으로 그 끔찍한 대화 내용을 알릴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계속 고민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매일 선미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괴로워했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언니, 진짜 힘들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어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대? 글쎄, 의사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적이 아닌 이상.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선미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런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 어머니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민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좋네요. 그럼 어머니 모시고 거실에서 같이 먹을까요? 선미도 평소와 달리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선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뭔가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휠체어를 가져와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침실 밖으로 나오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민호가 할머니 앞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리고 생선구이도 있고요. 선미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민호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좋은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다. 선미야, 고마워. 민호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드세요. 선미가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삼켰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생선도 드시라고요. 이번엔 생선구이를 떼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괴로워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픈 데 있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생선에 가시가 있었나 봐요. 제가 잘못 발랐나? 선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의 반응은 단순히 가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뭔가 맛이 이상했어요. 짠맛이 너무 강했고 쓴맛도 났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민호가 급히 물을 가져와 빨대를 대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생선이 상했나? 냄새 맡아봐. 민호가 생선구이 냄새를 맡아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냄새도 괜찮고 어머니가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선미의 말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끝까지 강하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선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른 거 드릴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2번 깜빡였어요. 아니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죽이라도 드세요. 소화하기 쉽게요. 선미가 다시 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약도 드실 수 있어요. 선미가 다시 숟가락을 들이밀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까도 안 드시더니. 선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호 앞에서도 감추지 못할 정도였어요. 선미야,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아니에요.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몸이 더 약해져요. 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어요. 옥자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미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민호 앞에서는 더욱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려 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숨기려는 것처럼. 어머니, 제발 조금만 드세요. 선미가 또다시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강제로 입에 넣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더욱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온몸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어요. 야, 선미야.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 민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선미가 서운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민호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부부싸움으로 번질까봐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옥자 할머니는 그런 2사람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선미의 진짜 속마음을, 그 차가운 계산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뭔가 말씀하고 싶으세요? 민호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2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옥자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미 쪽을 쳐다봤다가 다시 민호를 보고 고개를 미세하게 저었어요. 뭔가 경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서 한번 봐볼게요.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신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침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선미가 다시 친절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다시 침실로 돌아갔을 때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야 했어요. 눈빛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옥자 할머니의 간절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옥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녁에 많이 힘드셨죠? 오늘 오후에 병원 예약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옥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선미와 단둘이 남게 되는 시간이 두려웠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선미야, 어머니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병원 갈 준비도 미리 해놓을게요. 선미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문을 나서자마자 그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후, 큰 한숨을 내쉬며 선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응, 오늘 또 병원 가야 해. 정말 짜증나. 옥자 할머니는 침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검사한대? 그냥 시간 끌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인생도 있다고. 40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늙어가는 게 맞나? 옥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미의 진심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유산? 대충 계산해 봤는데 집값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적금이랑 보험까지 합치면 꽤 될 거야. 돈 이야기가 나오자 선미의 목소리가 생생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양 계산하고 있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잖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선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에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해. 그러다가 선미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옥자 할머니는 두려웠어요. 선미가 가져온 약봉지를 보니 평소보다 알약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약이 좀 많네요. 병원에서 추가로 처방해 줬나 봐요. 선미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어요. 어제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자, 드세요. 선미가 알약을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할머니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약 안 드시면 안 돼요. 선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할머니가 거부하는 소리를 냈지만 선미는 강제로 약을 밀어 넣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선미가 할머니의 턱을 잡고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선미가 화를 내며 약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물로 넘기세요. 빨리. 차가운 물을 억지로 마시게 되면서 할머니는 약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이제 됐죠?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선미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물컵을 거칠게 놓았습니다. 물이 튀어서 할머니 얼굴에 묻었지만 닦아주지 않았어요. 약을 먹고 난 후 옥자 할머니는 어지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별로신 것 같네요.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나을까? 선미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점심시간이 되자 선미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닭죽 끓였어요. 드세요.
하지만 죽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나고 텁텁했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을 찌푸리자 선미가 화를 냈습니다.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정성껏 끓인 건데. 으, 으. 할머니가 거부하려 했지만 선미는 듣지 않았어요. 안 드시면 안 돼요. 병원 가기 전에 뭐라도 드셔야죠. 억지로 죽을 먹이는 선미의 손길이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 입 주위로 죽이 흘러도 제대로 닦아주지 않았어요. 에휴, 정말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흘리세요? 선미가 짜증을 내며 거칠게 닦아줬습니다. 할머니의 입가가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의 컨디션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미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호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려고 일찍 왔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글쎄요.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선미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선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 병원 갈 준비 됐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할머니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옥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하지만 민호는 단순히 몸이 아픈 줄로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정확히 검사받아 봐야겠어요. 민호가 휠체어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선미가 나서서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아팠지만 할머니는 소리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옥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선미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하지만 누가 자신의 신호를 알아줄 수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진실을 알아주기를.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옥자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은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옥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어요.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옥자 할머니를 침대에 옮기고 각종 검사 장비를 연결했어요. 혈압이 많이 낮아졌네요. 맥박도 불규칙하고. 간호사가 수치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들어와 옥자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죠?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약도 먹기 싫어하시고.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드시던 약은 뭐가 있나요? 혈압약이랑 소화제, 그리고 영양제요. 선미가 약봉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상한 게 있네요. 이 약은 처방 전에 없는데요. 의사가 한 알의 약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 그건 약국에서 산 영양제예요. 몸이 약하셔서. 선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떤 영양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의 질문에 선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집에 두고 와서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옥자 어머님? 방문 간호사 박윤자였습니다. 우연히 병원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옥자 할머니를 본 거였어요. 아, 윤자 씨.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민호가 반가워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자는 오랜 경험으로 옥자 할머니를 돌봐왔거든요. 어머님 어떠세요? 윤자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윤자를 보자 눈에 희망이 생겼어요. 윤자는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오랜 간병 경험으로 환자의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차렸거든요. 어머님, 혹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윤자의 질문에 옥자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2번, 3번.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상태가 평소와 다르네요. 표정이 많이 불안해 보여요. 윤자가 전문가다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냥 몸이 아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선미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편하시면 눈을 1번, 불편하시면 2번 깜빡여 주세요. 윤자가 할머니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 민호가 정해준 신호체계였어요. 오늘 아침에 약을 제대로 드셨나요? 옥자 할머니가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아니오라는 뜻이었어요. 혹시 평소와 다른 약을 드신 건 아닌가요? 이번엔 눈을 1번 깜빡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어요. 윤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옥자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며 윤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윤자 씨,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님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시네요. 혹시 최근에 변한 게 있나요? 약이나 식사 또는. 윤자가 선미를 살짝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선미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혈액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윤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의심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어머님 상태가 평소와 달라서요. 윤자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의사가 나가고 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 씨,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선미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자가 말했어요. 저도 잠깐 어머님과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혼자서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선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간병에 관련된 전문적인 얘기요. 어머님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려고요. 윤자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민호와 선미가 병실을 나가자 윤자는 즉시 옥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옥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윤자는 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어머님, 며느리분과 관련된 문제인가요? 옥자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요? 또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더욱 간절하게. 윤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가족 간병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병실 밖에서 선미와 민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윤자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곧 두 사람이 돌아올 거였습니다. 그 전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윤자는 병실 안을 재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선미가 가져온 가방 속에서 약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옥자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자 윤자는 조심스럽게 약통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알약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약은 뭐지? 윤자가 하나의 알약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약들과 색깔도 모양도 달랐어요. 게다가 라벨에 적힌 성분명도 처방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선미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빨리 신호를 주세요. 이 약이 문제가 되는 약인가요? 옥자 할머니가 두 번 눈을 깜빡이더니 오른쪽으로 고개를 아주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신호였어요. 극도의 위험을 알리는. 윤자는 즉시 그 약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민호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선미는 윤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하지만 윤자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어머님이 드시는 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혈압약이랑 소화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통 안에 다른 약들이 좀 섞여 있더라고요. 윤자의 말에 선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제가 약국에서 사온 영양제들이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선미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떤 영양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약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윤자가 끝까지 파고들자 선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설명서가 있어서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집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민호가 제안했지만 선미는 주저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그냥 영양제인데. 그때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애쓰고 있었어요. 윤자는 즉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뭔가 말씀하고 싶으세요? 옥자 할머니가 눈으로 선미를 가리켰다가 다시 자신의 입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자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윤자 씨,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선미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사를 쳐다봤어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처방하지 않은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의사의 말에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떤 약물인가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에요. 그런데 과다 복용된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약을 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선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약 준 적 없어요. 선미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머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 좀 확인해 주세요. 어머님 약통에서 발견했어요. 아, 이건 수면제네요. 꽤 강한 성분이. 의사의 말에 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미야, 이게 뭐야? 왜 어머니 약통에 수면제가 들어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넣었는지. 선미가 버벅거리며 대답했지만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어요. 옥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민호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이번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머니, 설마. 민호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야, 정말 모르는 거야? 이 수면제가 어떻게 어머니 약통에 들어간 거야?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약 산 적도 없고.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누가? 어머니가 직접 사셨을 리도 없고. 민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윤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 씨, 혹시 며느리분이 평소에 어머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간병이 힘들다거나 그런 말씀하신 적 없나요? 윤자의 질문에 민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옥자 할머니가 또다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더욱 간절하게. 할머니가 선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선미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윤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는걸요. 선미가 격하게 반박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병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병실의 정적을 깨뜨린 건 윤자였습니다. 민호 씨,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게 있어요. 윤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갔을 때 며느리분이 전화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선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전화 통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산에 관한 얘기였어요. 유산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자의 말에 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미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선미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어요. 어머님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았는데. 윤자가 계속 폭로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선미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선미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힘을 내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민호가 급히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자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한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선미를 무서워하고 계세요. 윤자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선미야, 도대체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민호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화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미가 계속 부인했지만 윤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수면제 성분을 분석해 보시면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정밀 검사를 해보면 가능합니다. 며칠간 지속적으로 복용한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민호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간이라고요? 선미야, 정말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준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선미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윤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워서 며칠 전부터 녹음을 해뒀어요. 녹음이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윤자가 핸드폰을 재생했습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서 유산만 받으면 되지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병실에 선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선미가 발광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윤자가 재빨리 피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어차피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부분도 있어요. 더 많은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선미의 냉혹한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미야,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여보, 저는 힘들어서. 선미가 울면서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옥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호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경찰을 불러주세요. 윤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요? 네, 이건 명백한 독극물 투여 시도예요.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윤자의 말에 선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게 하려고. 잠들게 하려고요? 왜요?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편하게 가시게 하려고. 선미의 고백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옥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아준 아들이 고마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독극물을 투여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윤자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완전히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한선미 씨, 동행해 주시겠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선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3년간 간병하면서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어?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선미의 변명은 끝까지 모순투성이었어요. 경찰에게 끌려가는 선미를 보며 옥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호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윤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오랜 간병 경험으로 많은 일을 봤지만 이번만큼 보람찬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푹 쉬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윤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윤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거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민호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상태는 놀랍도록 회복되고 있었어요. 수면제의 독성이 빠져나가면서 의식도 더 또렷해졌고 때로는 작은 소리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뇌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가 저를 깨우쳐 주셨잖아요. 민호는 지난 한 달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회사에서도 조기 퇴근을 허락받아 매일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미역국?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어요. 네,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었어요. 윤자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으시네요. 윤자, 고마워. 할머니가 윤자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윤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어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선미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래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한대요. 옥자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해야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놀랐어요. 용서하신다고요? 그래.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옛날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기억해. 자랑스러웠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알아. 착한 아들. 할머니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민호야, 나 일어나고 싶어. 어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해보고 싶어. 할머니의 의지에 민호와 윤자가 도와줬습니다. 휠체어에 앉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머님. 윤자가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침대에서만 보던 천장이 아니라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쁘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날씨 좋을 때 산책도 나가봐요. 좋겠다.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 곁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호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 내 아들. 2달 후 옥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는 회복력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윤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덕분이야. 할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서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간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고마워. 윤자야. 할머니가 윤자를 딸처럼 부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비추고 있었어요. 옥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는 걸,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걸. 민호야, 내 어머니, 사랑해. 할머니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렇게 옥자 할머니의 눈으로 남긴 유언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할머니가 눈빛만으로 전한 사랑과 진실. 그것이 한 가족을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